이번 반도체 랠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에서 지수를 끌었다면 그 뒤에서 실제 설비 투자와 첨단 패키징 수요를 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가 한미 반도체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터졌고 HBM 수요가 다시 확인됐고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종목들까지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한미 반도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AI 시스템 반도체용 FC 본더 3.5를 공개하면서 HBM용 TC 본더를 넘어 2.5D 첨단 패키징 시장까지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가 왜 이번 AI 반도체 장세에서 다시 중요해졌는지, FC 본더 3.5가 어떤 의미인지, 다음 주 주가가 어디서 흔들리고 어디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반도체 랠리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론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AI 메모리 수요가 실제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HBM과 D램 수요가 강했고 다음 분기 전망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시 반도체를 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했고 SK스퀘어 같은 지분가치 종목도 움직였고 후공정과 장비, 소재, 테스트 관련 종목까지 수급이 번졌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짜로 강해지면 처음에는 대형주가 갑니다. 그 다음에는 장비주가 갑니다. 그 다음에는 소재와 부품, 테스트, 패키징으로 돈이 번집니다. 한미 반도체는 바로 이 두 번째 파동의 핵심에 있는 종목입니다. 왜 한미 반도체가 중요하냐면 AI 반도체는 그냥 칩 하나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GPU가 필요합니다. HBM이 필요합니다. 서버 D램이 필요합니다. 기업용 SSD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칩들을 빠르게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이 필요합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야 하고 GPU와 HBM은 2.5D 패키징으로 정교하게 연결돼야 합니다. 여기서 장비가 중요해집니다. 정밀하게 붙이고 수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장비가 없으면 AI 반도체 생산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단순히 테마가 붙어서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생산 능력을 늘릴 때 반드시 필요한 공정 쪽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TC 본더입니다. TC 본더는 HBM 생산에서 중요한 장비입니다. HBM은 여러 장의 D램을 쌓고 그 사이를 정교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열과 압력을 이용해 칩을 정확하게 붙이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AI 서버 수요가 늘어나고 ST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HBM 생산 능력을 늘리면 이 장비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미 반도체는 HBM 슈퍼사이클의 대표 장비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봐야 할 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HBM용 장비만 보는 회사가 아니라 AI 시스템 반도체와 2.5D 패키징까지 장비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한미 반도체가 공개한 FC 본더 3.5는 AI 시스템 반도체용 플립칩 본딩 장비입니다. 플립칩 본딩은 칩을 뒤집어서 기판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와이어 연결보다 신호 전달 거리가 짧고 전력 효율과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U와 CPU 같은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2.5D 첨단 패키징에서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AI 반도체가 더 빨라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력 효율까지 맞추려면 패키징 단계에서 훨씬 더 정교한 장비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가 FC 본더를 내놓은 건 단순 신제품 출시가 아닙니다. HBM 장비주에서 AI 패키징 장비주로 체급을 넓히는 사건입니다. 특히 FC 본더 3.5는 최대 340mm급 대형 패널과 기판에 대응하는 장비로 소개됐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AI 반도체 패키징은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판 위에 GPU, CPU, HBM, 여러 칩렛을 나란히 올려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2.5D 패키징입니다.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고성능 AI 반도체에서
이런 구조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키징 장비도 작은 칩 하나 붙이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대형 기판을 처리하고 정밀도를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한미반도체가 FC 본더 3.5를 공개한 건 바로 이 시장을 겨냥한 움직임입니다. 이 뉴스가 한미반도체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한미반도체의 투자 포인트는 HBM, TC 본더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늘 걱정했습니다. HBM, 장비 수요가 정점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하느냐? 고객사가 장비 공급사를 다변화하면 어떻게 하느냐? 한미반도체가 특정 고객과 특정 장비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FC 본더 3.5는 그 우려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한미반도체가 메모리 HBM 쪽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OSAT, 2.5D 패키징으로 확장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장비 시장의 주소가 넓어집니다. 고객군도 넓어집니다. 테마도 넓어집니다. 이게 한미반도체 재평가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HBM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HBM만 있어서는 AI 칩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GPU와 HBM을 연결해야 하고 로직 다이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붙여야 하고 전력과 발열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첨단 패키징이 병목입니다. TSMC의 코어스 같은 패키징 능력이 AI 칩 공급량을 좌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HBM을 잘 만들어도 삼성전자가 HBM4에 들어가도 마이크론이 HBM 공급을 늘려도 패키징과 본딩 장비가 부족하면 생산량이 막힙니다. 한미반도체는 바로 이 병목에 장비를 공급하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AI 반도체 생산 병목을 풀어주는 장비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것인데요. 마이크론 실적도 한미반도체에는 중요합니다. 마이크론이 좋았다는 건 메모리 수요가 좋다는 뜻이고 HBM과 D램 수요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이크론이 장기 공급 계약을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고객들이 몇 년 동안 물량과 가격을 묶으려 한다면 메모리 업체들은 생산 능력 확대를 미룰 수 없습니다. HBM 생산 능력을 늘려야 하고 고사양 D램과 기업용 SSD 생산도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장비 투자가 따라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주는 메모리 업체가 실제로 설비 투자를 집행할 때 수혜를 봅니다. 즉, 마이크론 실적은 한미반도체에게 단순히 분위기 호재가 아닙니다. 장비 발주 사이클이 길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도 한미반도체에는 간접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이닉스가 미국 자본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글로벌 자금을 조달해 용인 클러스터와 청주 패키징 공장, EUV 장비에 투자한다면 그 돈은 결국 장비와 패키징 생태계로 흘러갑니다. 하이닉스가 HBM 생산 능력을 늘리면 TC 본더 수요가 살아납니다. 청주 패키징 투자가 본격화되면 후공정 장비와 테스트, 소재까지 수급이 번질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 하나만 바라보는 회사는 아니지만 하이닉스의 HBM 투자 흐름과 국내 패키징 투자 확대는 한미반도체 투자 심리에 강하게 연결됩니다. 하이닉스 미국 상장이 하이닉스 본주만의 이벤트가 아니라 국내 HBM 장비주 전체의 재평가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천조 원대 투자 구상도 한미 반도체에게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전공정, 첨단 패키징,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다면 결국 장비 수요가 나옵니다. 특히 HBM4와 2.5D 패키징 경쟁이 본격화되면 패키징 장비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반격하려면 메모리 생산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패키징, 베이스 다이, 수율, 고객 맞춤형 구조까지 한꺼번에 맞춰야 합니다. 이 흐름은 한미 반도체 같은 장비 기업에게 중장기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의 투자가 곧바로 한미 반도체 수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먼저 기대를 반영합니다.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구체화할수록 장비주에는 다음 차례의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반도체의 강점은 AI 반도체 시장의 두 축에 모두 걸쳐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축은 HBM입니다. 여기서는 TC 본더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축은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입니다. 여기서는 FC 본더와 2.5D 패키징 장비가 중요해집니다. 시장이 HBM만 볼 때는 한미 반도체의 평가가 TC 본더 하나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AI 칩이 커지고
칩렛 구조가 확산되고 로직과 메모리를 더 가깝게 연결해야 하는 시대가 되면 FC 본더 시장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미 반도체의 다음 주가 모멘텀은 TC 본더 수요 확인과 FC 본더 신시장 확장이 같이 붙을 때 나온다고 봅니다. 이 조합이 유지되면 한미 반도체는 다시 장비주 안에서 가장 먼저 보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리스크도 봐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미 시장 기대가 큰 종목입니다. HBM 장비 대표주로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습니다. 장비주는 수주 뉴스가 강하게 붙을 때는 빠르게 오르지만 수주 공백이나 고객사 투자 지연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가 크게 흔들립니다. 또 FC 본더 시장은 기존 강자들이 있는 영역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제품을 출시했다고 해서 바로 시장을 장악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실제 고객사 인증, 양산 라인 투입, 반복 수주가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반도체는 기대감만 보고 무작정 추격할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실제 수주로 연결되는 순간 주가는 다시 한 단계 위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다음 주 한미 반도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 기본 시나리오는 반도체 대형주가 한번 쉬어가면서 장비주 안에서 선별 움직임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최근 급등 후 조정을 받으면 시장도는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라 다음 수혜주를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가장 먼저 보는 쪽이 HBM 장비, 첨단 패키징, 테스트 장비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 안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대표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대형주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한미 반도체가 눌림 후 다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본 시나리오 가능성을 60% 정도로 봅니다. 가격대로 보면 최근 한미 반도체는 27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단기 급등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26만 원 안팎으로 눌리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이 첫 번째 관심 구간입니다. 25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오는데 반도체 업황 뉴스가 꺾이지 않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버틴다면 두 번째 분할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눌림 없이 28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거래대금이 붙고 장비주 전체가 같이 움직이면 30만 원 재도전 흐름이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한미 반도체의 핵심 기준은 26만 원 방어와 28만 원 돌파가 될 겁니다. 강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마이크론 강세가 이어지고 SK 하이닉스 ADR 산장 기대가 다시 붙고 삼성전자 투자 발표에서 첨단 패키징과 HBM4 관련 내용이 강하게 나오면 한미 반도체는 시장의 집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FC 본더 3.5 관련 후속 공급 기대나 글로벌 파운드리와 OSAT 고객사 기대가 붙으면 단순 반등이 아니라 재평가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8만 원 돌파 후 30만 원 안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30만 원을 종가 기준으로 안착하면 이후 시장은 32만 원, 35만 원까지도 열어놓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강한 시나리오 가능성은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확률은 기본 시나리오보다 낮지만 한번 붙으면 장비주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 시나리오는 반도체 대형주가 동시에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호르무즈 긴장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 기술주가 다시 조정받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 장비주는 대형주보다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는 기대감이 큰 종목이라 차익 실현이 나올 때 낙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5만 원대 중반이 무너지면 24만 원대까지도 열어둬야 합니다. 다만 저는 이 하락이 HBM 업황 자체가 무너지는 하락이 아니라면 오히려 중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험 시나리오 가능성은 15% 정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만 원대가 무너지고 반도체 장비주 전반의 거래 대금이 식고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까지 같이 꺾이면 그때는 단기 대응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보유자 대응은 명확합니다. 한미 반도체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단기 흔들림만 보고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HBM 장비주에서 첨단 패키징 장비주로 평가 영역을 넓히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하루짜리 뉴스로 끝날 재료가 아닙니다. 다만 30만 원 근처에서 급등하고 거래량이 과열되고 대형 반도체주가 동시에 약해진다면 일부 수익을 챙기는 게 맞습니다. 핵심 물량은 남기고 급등 때 일부 줄이고
26만 원 안팎 눌림에서 다시 채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좋은 종목이지만 변동성이 큰 장비주입니다.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라 수익을 지키면서 끌고 가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강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강한 종목일수록 아무 자리에서 따라가면 흔들림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26만 원 안팎의 눌림이 가장 좋은 첫 번째 진입 구간입니다. 25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오면 두 번째 분할 구간입니다. 반대로 28만 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그때는 돌파 물량을 작게만 가져가야 합니다. 한 번에 큰 비중으로 추격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장비주는 뉴스가 붙으면 빠르게 오르지만 뉴스가 식으면 조정도 빠릅니다. 신규 진입자는 FC 본더 기대감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반도체 대형주 흐름, 장비주 전체 수급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보유자는 한미 반도체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생태계를 같이 봐야 합니다. 테크윙, 하나마이크론, 리노공업, ISC, 테스, 원익 IPS, HPSP 같은 종목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AI 반도체 투자 확대와 연결돼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대형 반도체주가 주도권을 유지하는지입니다. 그 다음이 한미 반도체 같은 대표 장비주입니다. 마지막이 중소형 후공정과 소재, 테스트 종목입니다. 대형주가 무너졌는데 작은 장비주만 혼자 계속 가기는 어렵습니다. 대형주가 버티고 한미 반도체가 거래대금과 함께 움직이고 그 다음 관련주로 수급이 번지는 흐름을 봐야 합니다. 다음 주 장비주 안에서는 한미 반도체를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예전 코스피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루에 크게 흔들리고 사이드카가 반복되고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체감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싸다고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됩니다. 반대로 많이 올랐다고 주도주를 너무 빨리 버려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돈이 실제로 어디로 이동하는지입니다. 지금 돈은 AI 반도체, HBM, 첨단 패키징, 데이터 센터 인프라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 흐름 안에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장비주는 대형주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확신은 가지되 가격 기준 없이 덤비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구간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AI 폭등장의 한복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신호를 늦게 보는 게 더 아쉬운 시장입니다.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TC본더, FC본더, HBM 투자, 첨단 패키징 수요, 대형 고객사 투자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 시황과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시간 내셔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오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제 HBM PC 본더만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AI 시스템 반도체용 FC 본더 3.5를 통해 2.5D 첨단 패키징 시장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투자 확대는 장비주로 수급이 번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미 반도체가 한 번도 안 흔들리고 직선으로 우상캠할 것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단기 급등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26만 원 안팎을 지키고 반도체 대형주가 버티고 FC 본더 기대감이 이어진다면 28만 원 재돌파와 30만 원 도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강한 시나리오에서는 30만 원 안착 이후 32만 원, 35만 원까지도 열어놓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지금 많이 오른 장비주가 아니라 AI 반도체 패키징 병목을 겨냥하는 장비주로 다시 평가받는 구간입니다.